ABL 바이오 주주분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 자, 하루 걸쳐 하루로 오늘도 하락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급락을 했고요. 다우지수, S&P, 나스닥 모두 다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다시 2.3% 넘게 빠지면서 하락을 주도를 했습니다. AI 관련 수혜주들이 다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후퇴를 했고요. 다시 AI 고평가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고점에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스닥도 굉장히 위쪽에 올라와 있고 S&P도 마찬가지로 최고점 경신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의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고평가인 상황에서 더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해당 섹터나 종목들의 지표값이 거의 완벽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지수를 끌고 가고 있는 AI 섹터의 모든 지표값, 그러니까 실적이 됐든 전망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완벽해야 되고 매크로 지표도 또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미국에서 AI가 고평가됐다, AI 거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소식이 좀 겹쳤어요. CNBC 뉴스를 좀 보게 되면은 10월 해고 발표를 봤을 때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해고 공지가 전월 대비해서 183%, 보이시죠? 전월 대비해서 183%가 증가를 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5% 증가를 했다. 이 수치가 지금 2003년 이후 10월 기준 최대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고가 많은 원인이 뭐냐를 봤더니 AI 도입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채용이 과잉으로 됐던 부분이 정정되는 국면이라는 거 두 가지가 지금 겹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비와 기업 지출이 둔화가 돼서 비용이 상승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셧다운 영향까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소식은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어제 반영이 돼서 미증시 3대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아, 고점에서 좀 밀릴 수 있겠구나, 좀 걱정되는구나, 또 이런 마음이세요? 자, 지금 시장은 유동성 장세잖아요.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지금 부어지고 있으면서 미국 증시를 포함한 이제 신흥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까지도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동성 장세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 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뭐였습니까?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이 기사에서 지적을 한 건 고용시장 약화를 지금 의미를 하는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12월에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남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연준이 유심히 보고 있는 시장이 물가보다도 고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고용 시장이 계속 이렇게 냉각되고 약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은 수혜를 받는 쪽이 또 어디예요? 당연히 우리 제약바이오잖아요. 금리 인하가 왜 제약바이오의 수혜인지는 아시죠? 연구개발 열심히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고 증자 환경이 완화가 되면은 임상비라든지 R&A에 대한 자금 확보가 쉬워져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요.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요, 조달 비용도 떨어지고 거래 여력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시에 현금금 지급이라든지 마일스톤 로열티의 현재 가치가 더 커져서 딜이 체결될 확률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현재 가치가 올라가서 기업 가치에도 더 우호적이게 되는 거예요. 즉 금리 인하가 가치 평가와 자금 조달 그리고 딜 모멘텀에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다만 뭐예요? 금리 인하만 한다고 다 가진 않죠. 결국에는 뭐가 본질이다? 개별 기업들의 데이터가 본질이다.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하는 우리 제약바이오에 훈풍을 불어다 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월에 예정된 게 있는데요. 12월에는 QT 종료를 합니다. 자, 미국 연준이 12월 1일부터 보유자산을 더 줄이지 않고 종료를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이 QT 종료만 보더라도 유동성 측면은 굉장히 완화되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의 완화가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바로 양적 완화를 재개한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축소 효과는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 자체가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제약바이오에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하나만 해도 지금 괜찮은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그럼 이때 풀리는 유동성은 정말로 후덜덜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여러분들. 야, 미국에서 이거 하는 게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 하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유동성이 풀려버리게 되면은 전 세계 시장이 화랑을 띨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은 고밸류가 맞아요. 지금 PBR만 보더라도 3.4배 막 3.6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밸류 어떻다고 했습니까?
코스피 지금 엄청 올라가서 4천 돼 가지고 많이 오른 것 같지만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배도 안 돼요. 미국 대비해서 밸류 자체가 2배도 더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선진국들 PBR도 2배가 훨씬 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저평가 밸류에이션에 있는 상황이고 또 정부 정책적으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또 힘을 쏟고 있는 중이잖아요. 뭐 이런 부분이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로는 지금의 하락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종목만 바라보고 우리나라 장만 봐서는 이 흐름을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전반적인 걸 다 이해를 하시고 바라보셔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가 오히려 어떤 기회가 됩니까? 크게 눌리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업황을 지속적으로 체크는 해야겠지만 또다시 어느 지점에서 저점을 만들고 더 크게 상승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떨어진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기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 제가 이런 글로벌 시황 흐름과 방향성까지도 체크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니까요. 아직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한 분들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종목 얘기보다도 시황 방향성 얘기를 먼저 했는데 뭐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종목들은 지금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에이벨 바이오도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견조하게 양봉, 주봉상 양봉 만들어 나가는 모습으로 오늘 마감이 될 것 같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 D&D 파마틱도 굉장히 고점으로 와서 이제 고점에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오늘 받쳐주는 모습들 도지 형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영상 초반에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자, 우리 ABL 바이오 일단은 차트를 보게 되면요. 지금 10만 원짜리 이탈 없이 안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주가가 고점으로 갱신을 할 때는 어느 고점 구간에서 물량을 잡아 먹으면서 버텨줘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지금 차트 보시면 갭상승을 한 이후로 4월달 갭상승을 했죠. 갭상승을 보여준 이후로 착실하게 저점 잘 다져가면서 고가권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우리 ABL 바이오입니다. 여전히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 국면이 유효한 지금의 상황에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기도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우리 ABL 바이오는 지금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월드 ADC 2025에 참석 중입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ADC 개발 전략을 소개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소개할 두 가지 후보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ABL206과 ABL209인데요. 지금 ABL 바이오의 미국 자회사인 네옥바이오에서 이 두 가지 물질의 임상을 주도하고 있고요. 지금 이 두 가지 모두 2026년 초에 미국 FDA에 IND 제출을 하고 2026년 중반에는 일상 개시를 하겠다. 그리고 2027년에는 초기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이중항체 ADC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면요. 현재까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이중항체 ADC는 없어요. 단일항체 기반의 ADC 승인은 다수 있는데 이중항체는 없습니다. 업계 리뷰나 현황들을 좀 살펴봤을 때에도 첫 상업화 시점이 2029년 전후로 전망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이중항체 ADC의 임상 진행을 빠르게 하면은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ROR1이나 B7H3, EGFR, 뮤신1 같은 경우는 전부 다 ADC 타겟 적합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들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겟팅을 지금 잘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암 표면에 얘네들이 발현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런 단백질과 효소들이 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타겟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하지 않고 두 가지씩을 하는 거죠. 단일항체 같은 경우는 암세포만 공격하면 좋은데 정상세포에서도 이런 애들이 조금씩은 발현을 하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안정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중항체는 암 표면에 발현하는 두 가지 단백질이나 효소를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종양 선택성을 강화하는 설계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임상에 성공을 하고 FDA 인증까지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단일항체 ADC들은 여기에 못 비빌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들을 보고 아 이제 IND 하는데 언제 임상하고 언제 FDA 승인할래 하실 수 있는데 아직 여기는 지금 미개척 영역이기 때문에 IND 진입하고 빠르게 일상 결과만 내놔도 엄청나게 파급력이 크다는 겁니다. 자, 항암 ADC에 있어서 차세대 기술을 우리 ABL 바이오가 한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라는 거 이것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니까 이쪽에서 나올 긍정적인 소식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임상 모멘텀들이 또 있죠. ABL11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3중 병용 1비상
요게 이제 에스모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공개가 됐고 내년 1분기에 추가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에 있죠. 그리고 ABL001 이것도 올해 4분기 중 추가 데이터 발표가 있습니다. 아직 이런 데이터 발표도 기다리면서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이 바로 우리 ABL 바이오다. 자, 글로벌 바이오에서 기술력은 지금 GSK와의 빅딜을 통해서 증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파트너와의 기술 이전 소식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커버드리는 종목 중 하나인 리가캠 바이오를 좀 볼게요. 자, 리가캠이 어제 월드 ADC에서 상을 두 개를 받았거든요. 예, 하나는 익수다의 기술 이전한 LCB14가 최고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게 어떤 상이냐면은 초기 임상 단계에서 임상 1상 데이터가 공개된 많은 후보 물질 중에 주목해야 할 가장 유망한 ADC 임상 물질에게 최고상이 내려지는데 그걸 수상을 한 겁니다. 리가캠의 ADC 플랫폼인 콘졸이 적용된 후보 물질이 이 부문에서 상을 받은 건 처음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전 세계의 플랫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임상 후보 물질 파이프라인도 잘하는 기업이라는 거를 인정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LCB14는 허투 ADC로 최근 공개된 데이터에서 N2를 통해 치료 후에 재발한 환자군 일부에서 부분 간해가 관찰됐죠. 그래서 경쟁 허투 ADC들 대비해서 고무적인 항암 활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자산이고요. 이번 에즈모 2025에서도 글로벌 1상 결과와 중국 2상, 중간 분석 업데이트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로 포스터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용량 확장, 가속화를 통해 가지고 임상동선을 앞당기겠다는 목표도 제시를 한 만큼, 그리고 이번에 월드 ADC에서 최고상을 수상을 하면서 우수상을 입증한 만큼 LCB14의 상업적인 포지셔닝이 아주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받았거든요. ADC 플랫폼 부분에서는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수상을 7년 연속을 했어요. 그만큼 리가캠의 콘졸 플랫폼이 7년 내내 우수성을 입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리가캠도 기술력을 앞당겨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추세적으로 문제 없죠. 고가권에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수가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주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 좋은 소식들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자, 다음은 D&D 파마텍인데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DD01 LBA 구두 발표 요거 있죠. 이 내용이 아마도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올 확률은 높아요. 여기서 뭐 엄청 또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온다 이런 거는 아닐 거거든요. 그렇지만 전 세계 LBA 구두 발표를 통해서 D&D 파마텍을 알린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기술력이 이만큼 우리 있어요라는 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후에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감까지도 커질 수 있는 내용이겠죠. 여기에다 또 뭡니까? 메세라를 두고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가 가격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 최근에 딜 규모를 둘 다 100억 달러까지 올렸다고 지금 소식을 들었는데 초기에 10조 규모였는데 이제 14조 규모가 됐습니다. 그만큼 메세라의 기술력을 인정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흐름이 당연히 D&D까지로 연결돼서 D&D의 기업 가치도 간접적이지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 어찌됐든 급등을 보였으니까요. 주봉 추세를 잘 보시면서 주봉 추세 볼 때 이렇게 급등할 때는 어떤 선을 따라가야 됩니까?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5주선을 이탈하는지 아닌지를 보시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단 한 번도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5주선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업황 분위기도 좋은데 충분히 한번 가져가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도 지금 고점에서 약간 주춤하죠. 자, 알테오젠은 어제 잠깐 얘기 드렸는데 코스피 이전 상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알테오젠이 이제 코스피 이전을 한 다음에는 내년에는 무증이나 액면 분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알테오젠이 코스피에 이전 상장하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피 ETF 그리고 기관 자금들이 추가로 들어오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총이 커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텐데 지금 유통 주식 수가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내년에는 액면 분할이라든지 무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뭐 공시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로 보고 있고요. 이제 키트로다 SC 허가가 됐고 여기 허가에 따른 마일스톤이 아마 350억 가량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실적에 잡히느냐 4분기에 잡히느냐가 이제 흑전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3분기 실적이 잡히게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번 실적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들어오는 건데, 그죠? 결국은 지금 뭡니까? 코스피 이전이 더 중요한 상황이고 마일스톤 부분은 그냥 연간으로 재무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추가 기술 이전 계약이 남은 2개월 사이에 더 나오느냐 아느냐가 주가에 더 큰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일전에 바이오 USA에서 전태현 알테오젠 부사장이 빅파마 10곳과 MTA, 즉 물질 이전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 중인 곳이 10곳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중에 한두 개 정도는 올해 터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알테오젠도 이 소식을 기다려 보시면서 주가 추종을 하시면 되겠다. 자, 지금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해서 하는 말인데, 참고를 했을 때 여러분들 셀트리온과 좀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죠. 셀트리온도 코스닥 있다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했으니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셀트리온이 코스피 이전 상장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전 상장할 때까지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75,000원 구간에서 27만원, 뭐 30만원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3배가 움직인 거예요, 3배. 물론 우리 알테오전이 이렇게 똑같이 간다라는 보장은 못하지만서도 코스피 이전하고 나서 패시브 자금이 추가로 들어온다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뭐 2배, 3배 간다 이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주가 상승의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겠죠. 뭐 셀트리온이 3배 갔으니까 알테오젠도 지금 50만 원인데 그럼 150만 원을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얼마까지 간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만 지금 상황에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장이 저조하고요.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외인 기간이 뭐 매도세가 크진 않은데 오후장까지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대단한 건 개인 매수세가 대단합니다. 이 고점에서 또 워낙 화제 끼고 있어서 추가 조정이 나올지 어떨지는 좀 봐야 되겠어요. 일단 미장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시황 체크하고 또 계속적으로 소식 전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관련된 좋은 소식들 나올 때마다 또 게시물 통해서 알려드리고 또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우리 ABL 바이오 투자자분들을 비롯해서 리가캠, 알테오젠, D&D 파마텍 하시는 분들도 채널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주말 편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